많은 골퍼분들께서 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회전이라는 카테고리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공을 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깨가 잘 열리고 회전이 돼야 되고 뭐 복부가 회전이 돼야 되고 하체가 회전이 돼야 되고 등등 많은 회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셔서 저는 정말 포기했어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그분들을 위해 자그마한 탈출구 하나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약간 만담 레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들어보시면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전 없이 공을 치려면 어떤 부위로 쳐야 될 것 같습니까? 김세현 아나운서. 네. 완전히 몸이 안 돌고 친다고 생각하면 팔로? 그렇죠. 완전히 팔로? 맞아요. 그러면 팔로 쳐서 거리를 멀리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는데 네. 왜 추천을 안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거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을 저는 많이 따집니다. 예를 들면 공을 우리가 멀리 던지거나 빠르게 던질 때, 그리고 공을 멀리 찰 때, 뭐 많은 스포츠들의 비거리나 아니면은 최대치의 뭔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최대의 힘으로 보내는 것보단 적은 힘과 원리로 인하여 멀리 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체력적으로 되게 좋은 효율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저희는 회전이라는 것을 꼭 넣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그래서 이 회전이라는 부분을 절대 뗄래야 뗄 수도 없고요. 회전을 안 해서 치는 골퍼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이 회전이라는 부분이 어디가 잘 열어야 되고 어디가 스타트가 돼야 되는지를 모르신 다음에, 그리고 공만 치는 이런 습관 때문에 회전을 잊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체형상의 문제, 예를 들면 나는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아니면 몸집에 있어서 저는 회전량이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팔로 쳐서 거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당연히 팔로 치는 탑법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 팔로 친다라고 했을 때의 헤드 스피드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그립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명 스트롱 그립, 위크 그립, 뭐 내추럴 그립이라고 하는데, 그립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트롱이냐 위크이냐 이 부분보다는 양손 엄지의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손 엄지 라인? 양손 엄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 보통 보면 왼손 그립을 이렇게 잘 잡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오른손 그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손을 잘 쓸 수 있냐 못 쓰냐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오른손을 한번 제가 덮어보겠습니다. 약간 덮어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그러면 오른손 엄지의 라인과 왼손의 엄지의 라인이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평행한가요? 아니, 아니요. 어긋나 있죠. 좀 어긋나 있죠. 네. 어긋나 있다라는 건 내가 지금 다음에 나올 동작을 할 때 잘 안 됩니다. 자, 일단 이 동작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의 수업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저는 어릴 때 많이 맞아봤어요. 네, 손바닥 많이 맞아봤는데 회초리로 한번 맞아볼게요. 맞아보면 어때요? 손바닥 대라고 하고 선생님께서 훈계를 해주셨습니다. 이때 이 회초리를 잡고 있는 이 손을 한번 볼까요? 엄지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죠? 그리고 검도 보시면 약간 엄지가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러면 이 엄지가 올라가 있다는 건 이 끝에 힘이 엄지가 살짝 탁 눌러지는 이 힘으로 어느 정도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엄지가 안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 회초리를 때린다라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강하게 때리려고 하면 팔을 펴야 돼요. 네. 팔을 피거나 손목을 과하게 꺾어야 되는 이런 동작이 나오는데, 만약에 끝이 이렇게 막대기 형태가 아닌 만약 무겁다면 여기 있어서 손목이나 팔에 들어가는 힘이 너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저희는 큰 동작과 몸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런데 반응을 골프채는 잘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엄지라는 부분이 잘 눌러주는 이 힘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손의 엄지의 라인을 올바르게 해놓고 같은 라인 선상에 해놓고 그 다음에 엄지가, 양손 엄지가 약간 눌러지는 이 느낌의 헤드 움직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푸님
탑에 가서 양손 엄지가 눌러지는 이런 동작이 정석적인 동작에서 좀 멀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스쿠핑, 뭐 손목 그렇죠. 일찍 풀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회전이라는 카테고리 지금 뺐죠? 네. 그럼 벌써 어때요? 정석에서? 벗어났네요. 벗어났어요. 이게 골프라는 스포츠가 어쨌든 이 클럽의 헤드를 던져주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내가 던진다라는 개념에서 효율이 나오고 올바른 궤도로 던진다라고 했을 때 회전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때려야 돼요. 때리고 내가 뭔가 타격을 하고 스피드를 주고 그리고 힘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양손의 엄지를 올바른 라인에 놓고 탑에서 엄지를 눌러주는 형태로 공을 가격을 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만 누르면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엄지를 누른다라는 건 말 그대로 헤드가 튕겨나가는 이 힘을 손끝에 전달을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탑에서 헤드만 눌렀을 때 헤드가 열릴 수도 있고 뭐 닫아질 수도 있고 되게 헤드 페이스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뒤에 받쳐주는 손가락이 좀 필요한데요. 이때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 보통 보면 그립을 잡았을 때 양손 엄지 라인을 같게 했을 때 네. 이때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잘 보시면 보통의 그립, 저도 선수 레슨을 하다 보면 보통의 그립은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좀 네. 살짝 풀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엄지와 검지를 붙여줄게요. 오. 아예 네. 네, 엄지와 검지를 붙여준 상태에서 이 클럽을 조금 휘두르 볼게요. 그러면 헤드 끝이 좀 더 손에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요, 프로님, 이건 좀 정상과는 다르지 않나요? 어떤 프로님은 이 엄지와 검지를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렇죠.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정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수들은 실제로 이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헤드 끝이 바로 반응을 하는 샷은 페이스 컨트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비거리는 많이 나고 헤드스피드가 빠를 수 있지만 올바른 공은 정확도와 탄도, 거리, 방향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샷이 올바른 샷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헤드의 컨트롤, 헤드가 뒤늦게 끌려와서 헤드가 나중에 떨어지고 레깅의 동작, 컨택을 내가 어디서 해, 공을 위에서 들어가 이런 디테일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헤드 끝이 튕겨 나오는 이런 동작을 하게 돼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 느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튕겨 나오는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스윙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느낌을 조금 과하게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약간 수평의 움직임으로 한번 스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양손의 엄지가 탑에 가서 눌리는 느낌으로 헤드가 튕겨 나오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만약에 백스윙 탑으로 올라갈 때 뭐 왼손목이 이렇게 처진다던가 아니면 너무 죽는다던가 하게 되면 엄지를 누른다의 개념이 아마 해당이 안 되실 거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이 손목은 확실하게 왼손목은 딱 왼팔과 펴져 있는 느낌으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다 생각하시면서 엄지가 눌러지는 이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헤드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네? 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거의 뭐 손과 팔만 가지고 그렇죠. 헤드를 휘두르는 느낌이 드네요. 살짝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드레스를 했어요. 살짝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 진짜 회전이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레슨을 할 때 과하게 동작을 설명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프로들이 보통 몸에 남아 있잖아요. 이런 타법 같은 것들이. 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거는 프로님들이니까 다 되는 거지요라는 이런 표현들 정말 많아요. 레슨을 정말 하다 많이 들어요. 너무 많죠. 네, 레슨하다 보면은 네. 레슨하면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거는 프로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라는 네. 말을 정말 많이 하시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수많은 유연성이 필요한 동작보단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을 꼭 들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의 엄지 라인과 이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는 확실하게 붙여주시고요. 탑에 가서 이 헤드에
뿌려지는 이 튕겨지는 눌려지는 이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죠. 탑에서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팔로만 쳐도 손목의 움직임, 이 헤드에 튕겨나가는 느낌으로만 쳐도 사실 거리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뭐 회전을 많이 했거나 하는 그런 동작이 아니에요. 대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동작이 정상적인 동작 같나요, 혹시? 요새 회전이 없다라는 것 네. 자체가 네. 정석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맞아요. 근데 회전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적합한 방법이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비거리 237m의 캐리 그리고 토탈 257m의 거리가 나온 걸 정상적인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드레스를 들어갔어요. 저 거리 비슷하게 정상적인 느낌으로. 자, 그럼 되게 네.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참 정확하죠? 정확하게 237. 네. 진짜 정확하네요. 정확하게. 네, 와. 기가 막혀. 저도 깜짝 기가 놀랐는데. 막혀요. 근데 지금 제 스윙을 보면 느낌이 어떻나요? 정말 좀 편안했어요. 편안하죠. 힘 빼고. 힘 빼고. 맞아요. 효율적이었고요. 이 비거리라는 것에 있어서 회전이 가지고 오는 영향이 이만큼 커요. 바로 효율이죠. 적은 힘으로 멀리 칠 수 있는 이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회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회전이 안 되나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시고요. 회전이 안 될 때 내가 회전 없이 치는 이 노력과 회전을 조금 넣는 이 노력, 이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하자면 저는 회전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선택을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약간 느낌이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쯤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공태현 프로가 레슨하고 있는 이 내용 네. 이 내용을 해도 될 정도의 회전량인지 아닌지 그 기준점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이게 사람이 인지하는 동작이 다르고 내가 구현되는 동작이 다를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백스윙이라는 것을 했는데 어디를 돌리고 저기를 돌리고 정말 많은 부위에 회전을 추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어깨가 다 보이는 선수들 네.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실 거라는 거예요. 네, 네. 분명 네, 계십니다. 네. 분명 계셔요. 이런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때릴 때 헤드가 오는 느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공에다가 들이박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헤드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회전 없이 온몸으로 덮다 보니까 헤드 스피드가 아닌 힘만 많이 들어간 샷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공의 탄도도 안 뜨고요. 왼쪽으로 꼬랑지 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성 아웃인의 궤도가 되기 때문에 큰 미스로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립의 얘기, 이 그립의 모양, 이 느낌을 좀 더 잘 느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연습법도 있는데 저희가 한 손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연습법은 한 손에 이제 샤프트를 잡아주시고 한 손은 이렇게 편안하게 어드레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이 누르는 힘을 좀 느껴볼게요. 네, 이 왼손이 엄지가 누르는 느낌 혹은 오른손으로 잡고 나서도 이 엄지가 누르는 느낌으로 헤드가 이렇게 내려오는구나를 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같은 곳에 이 헤드를 좀 올려놓고 양손의 엄지로 좀 누르는 느낌을 가지셔도 확실하게 훈련이 좀 되실 거라는 거예요. 네. 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가 눌러지고 검지는 받쳐준다. 그러면 연수 스윙을 했을 때 헤드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도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피니시 끝까지 가면 어떤 공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했어요. 자, 튕겨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공이? 왼쪽으로. 그렇죠. 지금 이제 약간 드로우성의 공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스탠스를 어느 정도 클로즈 스탠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회전이 없는 분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드 자체의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고 과하게 닫아지는 이 힘 자체를 너무 오픈이나 왼쪽으로 빨리 돌아가는 이런 타법으로 만나게 된다면 왼쪽으로 휘어지는 양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클로즈 스탠스를
어드레스 때 잡아주시는 건 이 탑법을 하실 분들에게는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클로즈 스탠스로 그 탑법으로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 어드레스, 엄지, 양손 엄지. 자, 어드레스 회전 없이 양손 엄지. 이러면 어때요? 야. 느낌상 구질이 너무 좋은데요? 네, 괜찮죠? 네. 그리고 뭔가 느낌이 임팩트가 그래도 네. 굉장히 세요. 네. 네. 회전이 없다고 하지만 이 헤드 튕겨나가는 힘이 강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전달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회전이 없다면 힘으로 가득 찬 골프를 치시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힘의 올바른 전달력을 만들기는 정말 어려우실 거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런 탑법이 사실 헤드만 던진다라는 느낌의 탑법과 좀 일맹상통한 그런 탑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원리, 그 방법을 정말 몰라서 이 동작을 손목을 돌리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힘을 가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손목을 돌리려는 동작을 취하시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속도가 안 납니다. 네, 어떠한 동작으로 공을 만들려고 하신다면 그 동작은 좀 느려요. 네, 약간 느낌 이해되시죠? 네. 지금의 이런 튕겨나가는 이 힘을 내가 손목을 돌려서 만들어야지라고 하게 되면 그 동작은 멈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헤드에 움직이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샷을 또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들어갔어요. 몸의 회전. 방금의 272m, 비거리 286m의 거리를 정상적인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샷. 좀 정상적으로 약간 느낌이 섞였죠?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괜찮네요. 진짜 잘 맞추네요. 생각보다 정확도가 좀 있네요. 지금 네. 생방송인데 머리를 뭔가 사전에 미리 해놓은 것처럼 잘 진짜 정확하게 맞추시는데요. 맞추니까. 상당히 그쵸? 정확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손동작과 헤드 움직임을 알았어요. 제가 이걸 이제 그러면 힘이 있고 속도가 있는데 그게 너무 돌기만 해요, 너무 감아지기만 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동작과 힘이 가득한 상태를 공이 맞는 순간으로 모아줘야 됩니다. 임팩트로. 그렇죠. 임팩을 좀 모아줘서 좀 짜임새 있는 골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연습법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로즈 스탠스를 씁니다. 네. 연습 스윙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 헤드가 튕겨 나오는 이 느낌을 이제 연습 스윙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어드레스, 백. 어땠나요? 지금? 갔다가 돌아오는. 맞아요. 네. 지금 갔다가 돌아오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오. 자, 만약 헤드가 그냥 튕겨나가는 힘으로 공을 맞추기만 했다면 헤드가 너무 많이 감아질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너무 많이 튕겨나가다 보니까 공을 정확하게 응축해서 때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임팩트라는 게 너무 빠른 스피드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공을 치고 나서의 팔로우 스루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겟으로 뻗어지는 동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치고 나서 뻗어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좀 당기는 힘이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죠? 이 부분 약간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라는 이미지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내 몸이 당겨지는 힘을 추가를 하면서 이 공을 때리는 힘을 좀 응축시키는 건데, 한번 연습 스윙하고 공 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기는 힘이죠. 네. 하나, 둘. 자, 지금 보면 그러면 헤드가 튕겨나가는 힘과 내 몸이 당겨지려는 이 힘이 충돌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힘과 스피드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공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어드레스. 클로즈 스탠스 확실하게 서 주시고요. 양손 엄지가 눌려지는구나. 회전 없어. 오케이. 돌아와. 아이고. 돌아왔네. 오. 자, 지금 보면 볼 스피드 몇 나왔나요? 80 나왔어요. 지금 이게- 몇 미터가 나간 거예요? 이게요. 오. 실제로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탑법이에요. 진짜 엄지 하나로 이렇게 보내네요. 충분히 여러분들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마에 보이시나요? 빵빵. 힘드시네요. 힘들죠.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수분들이나 조금이라도 회전을 할 수 있으시는 분들은 절대 이 타법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타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이 누가 봐도 필요한 것 같죠. 네. 그러면 여성 플레이어분들은 이 타법이 맞을까요, 과연? 아 근데 사실상 네. 아무리 힘이 좋은 여자분이라고 해도 네. 이렇게까지 팔의 힘으로 정말 스윙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라고 하셔도 정말 힘이 많으신 분들, 힘이 많다 보니까 내가 백스윙을 할 때 팔로만 드시거나 아니면 공부터 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스타일의 골퍼인지 나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회전은 진짜 안 되겠어요. 회전하다가 몸에 쥐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타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느낌 이해되셨나요? 네. 한 번 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스탠스, 양손의 엄지 그리고 검지까지 안전하게 견고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 갔다가 맞고 나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동작을 취해주는 겁니다. 어드레스. 자, 돌아왔습니다. 와. 네. 정말 와 이번에도 80이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이런 동작,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조금 드시지 않으세요? 네. 그쵸. 네. 자, 실제로 네. 회전이 힘드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단 스윙을 또 익혀보시면 맞아요. 충분한 비거리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실시간 댓글이 들어오고 네네. 있는데 화요일 반에 이 한정원 프로께서 어, 공프로님 오늘부터 엄지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엄지 근력, 네, 엄지 엄지 근력. 근력으로 80을 낼 수 네. 있다라는 근데 게 사실 그 힘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그 힘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요. 옆에서 살짝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이 헤드 무게라는 게 올바르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엄지가 양손 엄지가 올바른 라인에 있게 된다면 온전히 엄지의 헤드 무게가 얹혀집니다. 그 얹혀지는 힘을 그대로 눌러줘서 다시 보내주는 동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추가되는 힘은 필요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이거 엄지를 누르면 헤드가 튕겨나간에 대한 감각을 한번 익혀주신다면 내가 약간 잃어버렸던 헤드 스피드도 좀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정확한 샷을 하시는 프로 그리고 일반 골퍼분들 중에 내가 정상적으로 정확도 있는 샷을 할 거야 라고 완벽하게 회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아마추어 골퍼분들, 많은 선수분들 절대 비추천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쵸. 또 이런 방송 때문에 무조건 회전 안 해도 된대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약간 이해되셨죠? 이 방법으로 아이언 한번 쳐볼까요? 네. 어떻게 가는지. 자,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양손의 엄지 라인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클로즈 스탠스 확실하게 서 주시면 되게 좋아요. 어드레스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면 거리 한번 볼게요. 똑같이 잘 나가네요. 그러게요. 지금 아이언인데 와. 자, 지금 거리가 190m. 그쵸? 캐리 183m에 토탈 189가 나왔는데 네. 이 아이언은 과연 몇 번일까라는 궁금증이 시청자분들 계실 건데 네. 마지막에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야. 네. 자, 그러면 아이언 또한 정상적인 샷을 했을 때는 어떤 거리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마 거리가 이것보단 덜 나갈 걸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자, 어드레스. 네, 확실하게 아웃샷. 네. 올바른 자. 샷을 취했어요. 볼 스피드는 조금 덜 나온 네, 것 조금 같은데요. 덜 나오고 확실히 아. 캐리 거리가 좀 덜 나온 걸 볼 수 그러네요.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왜 아이언은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앞서 저희가 엄지를 튕기는 이 동작에서 헤드의 무게가 튕겨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드라이버의 헤드의 무게가 많을까요? 아이언의 헤드 무게가 많을까요? 아.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 저희가 물론 클럽의 길이의 차이가 있지만 헤드 고유의 무게, 바로 이 엄지를 누르는 원심력이 튕겨나오는 이 힘은 아이언은 걷잡을 수 없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으로 아이언을 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너무 멀리 나가는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엔 뭐 적당한 힘 그리고 이 포인트는 많이 추천을 안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회전이 안 돼. 그래서 거리는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면 좋다는 타법이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공태현 프로에게 회전 없이도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비법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핵심만 간략하게 짚어드립니다.